매년 15명 이상의 한국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단지 약 12%만이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수백만 명이 췌장암의 초기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 생활의 압박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이 심하고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복잡한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조기 경고 신호를 놓쳐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버린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신경과를 찾아와 말초 신경 이상 증세로 진료를 받던 환자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다른 장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인들은 인내심과 참을성이 강한 편입니다. 우리는 더 흔히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거나 단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췌장암의 초기 8가지 증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특히 어떤 증상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고 어떤 것이 췌장 이상을 알리는 경고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췌장암은 사실 우리의 췌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췌장은 음식의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췌장은 위쪽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겉으로는 만져지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이유로 췌장암은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췌장의 위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드리면 췌장은 위의 뒤쪽에서 척추 앞쪽으로 가로로 길게 놓여 있는 기관입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이며 머리, 몸통, 꼬리의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은 12지장에 둘러싸여 있고 꼬리 부분은 비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췌장이 이처럼 몸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생겨도 증상이 초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도 눈에 띄는 신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췌장암이 그렇게 위험한 질병으로 여겨질까요? 첫째, 췌장이 신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양이 꽤 커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감침침한 이상이 되어야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습니다. 둘째, 췌장 주변에는 수많은 혈관과 중요한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감막동맥, 복강동맥, 문맥과 같은 주요 혈관들이 췌장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종양이 중요한 혈관들까지 침범하게 되면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췌장암은 다른 많은 암에 비해 전이가 매우 빠르고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도로 두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 폐, 복막 등으로 매우 쉽게 전이되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도 다른 암에 비해 반응이 훨씬 낮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은 현재 한국에서 전체 암 중 발병률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8명의 신규 환자가 진단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50대 환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성의 발병률은 여성보다 약 1.3배 높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당뇨병, 만성 췌장염의 병력,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췌장암 발병 위험을 3배 높이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당뇨병 환자 또한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췌장암을 경고하는 8가지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는 전체 췌장암 환자의 약 90%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살이 빠지면 혈중 지방도 줄어드니 좋은 거 아닌가 또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체중 변화와 암으로 인한 급격한 체중 감소는 매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일어납니다. 먼저 췌장은 소화를 돕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 음식의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지면 섭취한 음식이 충분히 영양분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암세포는 여러 가지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물질들은 식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신진대사율을 비정상적으로 높입니다. 이 물질들이 뇌 식욕 중추에 직접 작용하여 식사 의욕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기초 대사율을 높여 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암 자체가 이미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은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 결과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하며 성장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 신체는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체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체중 감소와 관련해 어떤 기준을 주의해야 할까요? 다음의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특별히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3개월 이내에 원래 체중의 5% 이상 이하의 체중이 60kg인 사람이 3kg 이상 감소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면 더욱 심각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던 분이 갑자기 이유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증상은 바로 명치 부위의 통증, 특히 통증이 등으로 뚫고 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췌장의 해부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매우 특징적인 신호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허리 통증 환자들을 진료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유형의 통증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척추에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췌장 안에 종양이 자라면 환자는 명치위 부위에서 시작되어 통증이 마치 등을 향해 뚫고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무언가가 등 뒤를 관통하는 것 같다, 혹은 속에서부터 등이 찌르는 듯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통증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통증은 지속적이며 식사와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위궤양 통증과 달리 식사 후에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 췌장을 둘러싼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증이 밤에 더 심해져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불면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누워 있을 때 췌장을 둘러싼 압력이 더 높아지고 낮에는 통증을 해주는 여러 자극이 밤에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통증은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을 때 일시적으로 약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췌장을 둘러싼 압력을 줄이고 종양이 가하는 자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우리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신경과로 전과되었습니다. 저는 문진을 통해 통증의 양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척추가 아니라 복부의 내장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복부 CT 촬영을 진행한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 치료가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장기간 이어지는 식욕 부진과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췌장암 환자에게 매우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식욕 부진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먼저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뇌의 식욕 중추에 직접 작용하여 정상적인 식욕 조절 기능을 방해하고 음식에 대한 욕구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또한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는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기 쉬워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감은 여러 과정에 의해 나타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활발한 대사 활동을 하며 그 과정에서 몸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동시에
몸의 면역 체계, 즉 방어 시스템이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 계속해서 활성화되므로 피로가 누적되고 지속됩니다. 이는 마치 몸이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계속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영양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약화됩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각각 따로 나타날 때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다른 질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소나 복통 같은 증상과 함께 나타나거나 특히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 증상은 바로 오래 지속되는 소화 불량과 끊임없는 복부 행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일반적인 위장 질환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췌장암의 매우 중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음식의 분화해를 돕는 필수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기관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타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리파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 아제 아밀레이스 같은 효소들이 췌장에서 생성되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췌장 안에 종양이 생기면 이러한 소화효소의 분비가 크게 줄어들고 그 결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심한 불량, 복부만 가스 축적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방 소화와 관련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유난히 속이 더부룩하고 무겁게 느껴지며 때로는 구역질이나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변 색깔이 평소보다 밝아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지방변 아스티아토리아이라고 합니다. 지방변은 물에 잘 가라앉지 않고 변기가 쉽게 더러워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복부 행만은 여러 이유로 발생합니다.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내가스가 과도하게 쌓이고 음식이 장 속에 오래 머물러 발효되면서 추가적인 가스가 생성됩니다. 또한 종양이 커지면 주변 장기를 압박하여 음식이 장을 따라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화기 증상들은 단독으로 나타날 경우 흔하고 대체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이전까지 소화에 전혀 문제가 없던 말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적인 소화제나 위산업제를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증상이 50세 이후에 새로 생겼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증상은 바로 황달입니다. 즉,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와 함께 소변색이 짙어지고 대변색은 옅어지는 변화를 보입니다. 황달은 전체 췌장암 환자의 약 70%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지만 대부분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발생합니다. 황달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담즙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담낭에 저장된 후비지장으로 분비되어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이 담즙이 지나가는 길을 담이라고 합니다. 종양이 특히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기면이 담간을 압박하여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담관이 막히면 담즙 속에 노란색 색소인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역류하게 되고이 빌리루빈이 피를 따라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면서 소변색이 콜라색이나 진한 홍차색으로 변하고 반대로 대변에는 빌리루빈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회색 또는 진흙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황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들과 달리 황달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신호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황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종양이 담을 압박할 만큼 커졌다는 뜻이므로 조기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머리 부분에 생긴 종양은 비교적 빠르게 황달을 유발하지만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생긴 종양은 황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황달이 심한 피부 가려움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담즙산이 피부 아래에 쌓이면서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피부 질환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가려움은 밤에 더 심해져 수면을 방해하며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상처가 날 정도로 지속됩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황달과 가려움이 동시에 50세 이상에서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6번째 증상은 많은 분들이 쉽게 놓치는 징후인데 바로 새로 진단된 당뇨병이거나 기존의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80%에서 암 진단 전후로 새로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조기 진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 둘째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심 호르몬으로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프가 파괴되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종양이 직접 췌장 조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종양 주변의 염증 반응 또한 정상적인 췌장 기능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췌장암 세포가 분비하는 여러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워지고 새로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세 이상이면서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이미 당뇨병이 있었지만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혈당 수치가 원래는 7% 정도로 잘 유지되다가 갑자기 9%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당뇨병 진단과 함께
체중 감소나 복통 같은 앞서 언급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당뇨병 진단 후에도 체중이 계속 줄거나 식욕이 떨어진다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당뇨병 치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췌장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복부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과 종양 표지자 검사를 통해 췌장의 이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 증상은 급성 췌장염과 유사한 징후입니다. 전체 췌장암 환자의 약 102% 정도가 처음 병원을 찾을 때 급성 췌장염 증상을 보이는 데 역시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췌장에 갑작스럽게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은 극심한 복통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매우 특징적이며 명치 부위에서 시작되어 등으로 퍼지는 형태로 앞서 설명드린 췌장암의 통증 양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췌장암이 급성 췌장염 증상을 유발하는 이유는 종양이 췌관을 막거나 압박하여 췌장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액이 배출되지 못하면 췌장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췌장 조직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한 종양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주변 조직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급성 췌장염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고 극심한 복통입니다. 이 통증은 명치 부위에서 시작되어 등으로 뚫고 나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통증의 강도가 매우 심해 대부분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둘째, 심한 구역질과 구토로 인해 음식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만 보아도 구역질이 나고 심한 경우 물만 마셔도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셋째, 발열과 함께 전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천이 38도 이상으로 오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급성 췌장염 치료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허전되지 않거나 다시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은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몇 달 내에 재발한다면 췌장암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고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명확한 원인 없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거나 음주를 중단했음에도 췌장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췌장을 정밀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징후는 증상이라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다른 이유로 시행된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췌장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췌장암이 발견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의 진단 과정에서 CT나 MRI를 촬영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췌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상 소견으로는 췌관 확장작은 낭종 췌장 위축 또는 실질 변화 작은 종양 등이 있습니다. 췌관 확장이란 췌장 내부를 통과하는 관이 정상보다 굵어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종양이 췌관을 막거나 압박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체관의 직경은이 3mm 러퍼움 정도이며 만약 4mm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췌장 낭종 또한 주에 깊게 관찰해야 할 이상 소견입니다. 대부분의 췌장 낭종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암으로 발전하거나
이미 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낭종의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낭벽이 두껍거나 내부에 고형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낭종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거나 새로운 낭종이 생기는 경우에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췌장 위축이나 실질의 변화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 췌장은 형태와 밀도가 균일하지만 일부가 위축되었거나 밀도가 다른 경우에는 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발견된 췌장암은 증상이 있는 췌장암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가집니다. 첫째, 종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둘째, 질병이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할 확률이 큽니다. 셋째, 전이가 발생하기 전에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상 검사에서 췌장에 어떤 이상이라도 발견된다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소화기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MRCP, 자기 공명 담도조 영술, 나 내시경 초음파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봐야 할 5가지 중요한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겪고 있는 증상이 췌장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둘째, 췌장암의 위험을 확인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셋째, 췌장을 자세히 보기 위해 CT나 MRI 검사는 언제 시행해야 하나요? 넷째, 일반 혈액 검사로 췌장암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섯째, 의사 선생님은 저의 가족력이나 개인적인 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요? 이 5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셔서 의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4가지 핵심 기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강인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체 신호를 섬세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소화장애나 원인 물릴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자세히 기록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상이라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둘째는 수면 운동 식습관의 최적화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과 신체 회복력을 높입니다. 매일 7-8시간의 규칙적인 숙면을 유지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과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식습관에서는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흡연은 췌장암의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셋째는 심리-사회적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가족 지원 체계입니다. 가족 중 췌장암 병력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가족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서로 돌보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자기 관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기록하십시오. 식욕 변화, 소화 상태를 기록하는 것도 의사와 상담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특히 대변과 소변의 색 변화를 주에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2단계는 정기 건강 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종합 검진을 받고 특히 복부 초음파나 CT 촬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한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황달이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즉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아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자세히 살펴본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명치와 등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식욕 저하와 만성 피로 소화 불량과 복부 행만 황달과 관련된 변화, 새롭게 진단된 당뇨병 혹은 기존 당뇨병의 악화, 급성 췌장염과 유사한 증상, 그리고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췌장의 이상입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 10년 동안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자신의 건강의 주인은 바로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진과 첨단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분명히 두려운 질병이지만 절망적인 병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된다면 치료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며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 예방과 조기 발견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술 기술과 항암 치료법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췌장암의 치료 성과가 예전보다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질병을 더 일찍 발견하여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들에게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매일 내 건강을 점검하겠습니다. 와 같은 짧은 문장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